질문들을 한번 볼게요. 저는 여우님과 정반대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며 쉬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만 했더니 지금 딱 정신적 에너지가 고갈돼서 너무 무기력해졌는데 그 정신적 에너지를 회복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언급을 해드릴까 했는데 이미 지쳐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찾아오는 분들 혹은 나한테 고민 상담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미 인사 상태로 오더라고요. 말짱한 놈이 와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미 거의 시체인 상태에서 와서 살려주세요로 오기 때문에 다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내가 여기까지 달려온 게 있는데 그걸 버리세요. 이거는 또 너무 이상적인 얘기거든요. 훌훌 버리고 떠나세요.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저는 웬만하면 사기꾼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누가 버려요 그거를? 여태까지 쌓아온 게 있는데 내가 해놓은 게 있는데 아까워서 그거 버리면 버린 만큼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버릴 수는 없죠. 대신에 지금 있는 현재의 삶 안에서 내가 좀 내려놓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내려놓고 혹은 잠깐 멈추는 건 괜찮겠죠. 잠깐 멈추거나 조금 내려놓고 혹은 조금만 천천히 가거나 이런 템포 조절도 중요하겠지만 그 외에도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크게 한 번에 막 주유소 가서 막 칼칼칼칼 채워 넣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달려오면서 지쳤잖아요. 달려온 시간만큼 지치는 거거든요. 이거를 채우는 것도 거의 그만큼이 필요해요. 길게 보셔야 돼요. 길게. 그리고 보통 지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작은 걸 버려요. 작은 거부터 떨궈내요. 뭐 보통 보면은 밥을 안 먹어요. 1일 걸읍니다. 친구를 안 만납니다. 방구석에 박혀서 안 나옵니다. 집 청소를 안 합니다. 무기력해지니까. 작은 것들을 안 해요. 사실은 거기서 연계돼서 큰 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작은 것들을 포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되게 힘들었을 때가 이제 20대 초중반쯤이었어요. 그때가 이제 아버지와도 정말 많이 다툼이 컸고 아버지는 저를 굉장히 한심해해요. 이런 거 하는 거. 남자 새끼 방송 방구석에 앉아서 나가서 일을 해야지 차라리 기술을 배워라. 우리 아버지는 좀 이런 류의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싸우고 방송한다고 했을 때도 반대도 심했고 그러고 이제 집 나와서 바로 일을 시작했죠. 살아남기 위해 일을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저도 이제 이악 물고 막 했는데 정신적인 에너지가 막 고갈되더라고요. 그때 제일 첫 번째로 한 게 뭐였냐면 생각 바꾼 거였어요. 사실 세상은 내 생각이 바뀌어야 바뀌지 환경이 바뀌고 뭐가 바뀐다고 바뀌질 않아요. 물론 어마어마한 양의 돈, 어마어마한 양의 물질적 보상이 있으면 바뀔 수도 있겠죠. 그 정도는 난 받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고 보통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양들이 보통 사람들이면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정신적 에너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들이 생각보다 내 세상을 바꿔주지 않아요. 어떤 선택을 해도. 보통 이렇게 한 가지 선택지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선택지 수만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어떤 선택을 해도 인생을 바꿔주는 선택은 없다. 물론 그게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요. 단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결과도 없어요. 하지만 성공하게 하는 결과도 대부분 없어요. 그 정도로 뒤집어주는 결과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걸로는 내 세상을 바꿀 수가 없고 내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한다 이렇게 개념을 바꿨어요. 먹고 살려고 돈 벌지 이렇게 했을 때는 너무 지쳤거든요. 똑같은 일을 해도. 근데 내가 행복한 게 뭐지? 나 고기 먹을 때 행복하니까 돈을 이 정도를 벌어야 내가 고기를 사 먹을 수 있겠지. 그러면 오늘 일하는 것도 내가 고기를 사 먹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일하는 것도 내가 글을 쓰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펜을 사려고, 내가 좋아하는 노트를 사려고, 이런 어떠한 작은 목표를 갖기 시작하니까 조금 더 행복해졌어요. 조금 더.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작은 것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맛있는 밥을 먹고, 친구도 만나고, 게임도 하고. 근데 특별히 시간이 더 많이 드냐? 그건 아니에요. 이게 제가 행복을 찾으려고 막 노력했다는 게 그럼 그만큼 내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나? 쉴 시간은 줄어들었나? 따져보면 그거 아니에요. 진짜 사소한 것들을 위해서 하는 것들은 시간적인 이런 것들을 많이 잡아먹질 않아요.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고 고민만 하는 게 더 스트레스 받아요. 작은 것들을 하면서 정신적 에너지를 조금 채워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자기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보통 작은 행복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애들 보면 특히 어린애들 보면 그냥 엄마가 정해준 대로 부모님이 정해준 대로 계속 공부만 하고 이래가지고 작은 행복이 뭔지도 몰라요. 스스로 뭔가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애들도 많아서 조금은 노력을 해보시기를 바래요. 그런 작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저도 해봤어요. 저는 뭐 움직이는 걸 과도하게 싫어하는데 산책도 한 번씩 나가보고, 그리고 제가 많이 했던 게 버스 타고 그냥 아무 버스 타고 그냥 쭉 가요. 쭉 가다 마음에 드는 데 내려서 또 한 바퀴 돌고 와보고 이런 것들도 해보고, 뭐 사람들이 해보라는 행복 찾는 방법, 막 소소한 행복 찾는 방법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가 작은 기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3,000원, 10,000원. 괜히 뿌듯하더라고요. 뭔가 처음에 이제 보육원 같은 데다가 기부를 했었는데, 보면은 보육원에 사진도 올라와요. 애들 막 사진, 이런 거 사진도 올라오고 이러는데 뭐 봤는데 10,000원밖에 안 줬지만 얘네 나 때문에 웃는 것 같고 뿌듯하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어떠한 이 포인트를 찾고 정신력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것들을, 행복을 찾으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세요. 다들 하세요. 의사 파업 때문에 치료받기가 어려운 편찮으신 어머니 같은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소갈이를 할 수밖에 없는 문제는 어떻게 받아들이거나 버틸 수 있을까요? 이거 굉장히 무거운 질문인데요. 이럴 때 제일 힘들죠. 저도 살면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일들을 고민해 보면 대부분 이유는 같았어요.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없을 때. 뭐 이별도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여요. 내가 이별을 받으면 내가 아무리 잡고 싶어도 이 사람이 떠나면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런 무력감이 제일 힘들죠.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완벽한 정답지는 결국에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최선을 다하고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바꿔야겠죠.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조금 더 긍정적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거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조급해지면 진짜 원하는 걸 못 봐요. 무슨 소린지 알겠어요? 지금 이런 어머니의 상황도 어머니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아프겠지만 내가 지금 치료받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본인도 인지하시겠죠.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소갈이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어머니가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행복을 선택하게 된 되게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9살 때부터 회사를 다녔어요. 그날도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잠깐 있다가 가야 됐거든요. 제가 가족분 중에 한 분이 그때 당시에 이런 말을 했어요. 너 어린애가 왜 이렇게 일만 하냐. 그래서 돈을 벌면 할머니가 그래 몸이 좀 불편하세요. 그래서 할머니 병원비도 내주고 용돈도 드리고 그럼 행복하지 않겠냐. 나는 가족들이 행복한 걸 보는 게 좋다. 그러면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니네 할머니가 네가 돈 버느라고 지쳐서 그래도 벌어다주는 용돈 받으니까 어이구 돈이 좋다 하고 행복하실 것 같냐, 아니면은 네가 웃고 편안하고 네랑 같이 있는 시간에 더 행복하실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네가 여유가 없으면, 그리고 네가 행복하지 않으면 주변에서 진짜 원하는 걸 못 본다. 내가 보기에는 나는 너를 길러준 할머니도 아니고 뭣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게 나는 마음이 아프다. 너네 할머니는 얼마나 아프겠냐. 이 말을 해주셨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래도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돈만 벌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제가 그 행복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이 생각이 분뚝 들더라고요. 굉장히 뼈저리게 들어서 되게 뒤늦게 눈물이 났던 기억이 나요. 혼자서. 그래서 이렇게 내가 뭔가 할 수 없는 거에 대한 고민, 무력한 거에 대한 고민을 조금은 빨리 벗어나세요. 이거 고민해도 답 못 찾아요. 의사 파업하는 거 내가 어쩔 거야. 여기서 벗어나셔서 그럼 어머니가 바라는 행복은 뭘까? 혹은 어머니를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 그리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바라는 행복이 뭘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깊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깊게.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하지만 어머니를 위해 요 정도로 노력하시는 거라면 어머니에게 사랑 많이 받았을 거라 생각해요. 가족에 대한, 가족애가 큰 집이라고 생각해서 어머니 또한 본인의 행복을 바라실 거예요. 지금 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에 내 자식을 본다면 그게 더 큰 스트레스일 거예요. 병들게 하고 몸 아프게 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스트레스잖아요. 스트레스를 좀 줄여드립시다. 항상 웃는 모습으로 바라본다면 어머니도 조금은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